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이번 시간부터는 유체지구 변화 들어갑니다. 교과서는 126쪽에서 128쪽, 날씨가 변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뚜렷한 이유, 강원도의 영동, 영서 날씨가 확연히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기압과 날씨입니다. 기압이라는 것은 공기의 양입니다. 공기가 적으면 저기압, 많으면 고기압. 날씨 변화는 이런 기압 변화에 의해 발생을 해요. 기압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표면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다와 육지, 콘크리트, 흙, 산, 도시 등 다양한 상태로 지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면에 도달하지만 지표면의 가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부등 가열이라고 해요. 부등 가열에 의해 상대적으로 뜨거운 곳은 지표면 위에 공기가 가열되어 상승하면서 지표면에 저기압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공기의 양이 적어지니까. 또한 주변보다 차가운 곳은 공기가 냉각되어 무거워져 하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면에 공기의 양이 많아지니까 고기압이 되겠죠. 이렇듯 부등 가열에 의해 상대적으로 뜨겁게 가열되는 곳과 차가운 곳이 발생하게 되고 기압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검은색의 수평 이동하는 공기와 빨강, 파랑의 연직 이동하는 공기의 대류가 생기게 돼요.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수평적 흐름을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바람은 상층 바람과 하층 바람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날씨는 연직 방향의 공기 이동에 의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압 차이에 의해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오늘 저기압이네 라는 말은 표정이 어둡고 슬퍼 보일 때 건네곤 하죠. 저기압일 때 날씨도 흐리고 비가 옵니다. 아까 보았듯 주변보다 지면이 가열되는 곳에서는 공기의 상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지면에는 저기압이 발생되게 되죠. 히말라야에 등정할 때 산소통을 가져가는 것 아시나요? 위로 올라갈수록 산소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은 감소, 즉 기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한 공기는 주변의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점점 부피가 팽창합니다. 팽창하면서 온도가 하강하게 되어 수증기가 응결되고 물방울, 즉 구름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면서 부피가 팽창, 온도가 하강하는 과정을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구름은 공기의 상승이 있어야 발생하는 현상인 것이죠. 지표면에 있던 공기가 상승을 하면 주변보다 부족한 공기의 양을 채우기 위해 주변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저기압에서는. 결과적으로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에 바람이 발생하게 되고 흐린 날씨를 보이게 돼요. 저기압일 땐 고기압으로 라는 말 듣기만 해도 기분이 맑아지죠. 고기압에선 날씨가 맑습니다. 고기압은 저기압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변보다 지면의 온도가 낮을 때 공기가 냉각되어 무거워져 가지고 하강기류가 발생합니다. 하늘에 있던 공기가 지면으로 하강을 하게 되면 저기압과는 반대로 부피가 수축하게 돼요. 부피가 수축하면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단열 수축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한꺼번에 하강하기 때문에 주변보다 공기 양이 많아져 고기압이 되고 시계 방향으로 남은 공기들이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고기압이 형성되면 상승 기류가 없기 때문에 날씨가 맑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계절이 뚜렷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다는 성질이 같은 거대한 공기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공기가 성질이 같아질 수 있는 이유는 오랫동안 같은 곳에 머물면서 지면과 성질이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다 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 습한 기단, 대륙 위에 오랫동안 있었으면 건조한 기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하여 위로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아래로는 따뜻한 공기가 올라옵니다.
또한 대륙과 해양의 경계에 위치하여 대륙에서는 건조한 공기가, 바다에서는 습한 공기가 영향을 주죠. 결과적으로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하게 됩니다. 이번 겨울 무지 추웠습니다. 겨울이 춥고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이유는 모두 시베리아 기단 때문입니다. 시베리아 기단으로 인해 겨울에 북서풍이 강해지게 되고 춥고 건조한 것이죠. 날이 따뜻해지면서 시베리아 기단의 힘이 약해지면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만들어진 양쯔강 기단이 우리나라로 오면서 봄이 시작됩니다.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하여 포근한 날씨를 주지만 이 기단으로 인해 중국의 황사와 미세먼지가 다량 유입됩니다. 날이 더워지면 저위도에서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상승하여 여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은 덥고 습한 것이죠. 남동풍이 강해집니다. 초여름이 되면 찾아오는 장마는 오호츠크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형성이 됩니다. 7월부터 올라오는 태풍이 바로 적도에서 오는 적도 기단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특징을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과서 128쪽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날씨 변화도 있습니다. 기단은 지면의 성질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는데 이를 기단의 변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겨울철 서해안 폭설 현상입니다. 유독 서해안에 폭설이 많이 내리는데 그 이유는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대륙에 있던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로 이동하면서 따뜻한 서해를 지나게 되고 지면의 성질이 따뜻하고 습해졌죠. 따라서 이제 열과 수증기를 공기에 공급을 받아서 우리나라로 도착했을 때는 이제 많은 눈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오호츠크의 기단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동해안에는 냉해가, 영서지방에서는 고온 건조한 공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동, 영설한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요. 오호츠크의 기단이 우리나라로 오면 태백산맥으로 인해 공기가 상승합니다. 산을 뚫고 지나갈 수 없으니 상승을 하겠죠.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 공기가 상승하면 저기압이 형성되고 단열 팽창으로 비가 내린다 그랬죠. 구름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영동 지방에는 봄과 가을에 비가 비교적 많이 내리게 되고 수증기를 다 소모한 기단은 건조한 기단이 되는데 산을 내려가요. 그러니까 하강을 하잖아. 그럼 하강 기류가 발생하게 돼서 하강하면 단열 수축으로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고온 건조한 기단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사실 겨울에는 반대로 시베리아 기단이 이제 영서에서 영동으로 부는데 북서풍이니까 이제 태백산맥으로 인해 이제 상승하면서 영서 지방에 폭설을 내리고 우리 영동 지방에는 비교적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영동 지방에는 겨울이 비교적 따뜻한 것도 다 팬현상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공기가 산을 타고 넘어갈 때 나타나는 기온 변화를 팬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 수업을 마칠게요.